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데이터 분석법에 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정렬 및 부분합, 피벗 테이블,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해찾기, 데이터표 등의 유익한 데이터 분석 방법 등을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정렬 부분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텐데요. 자, 홈 탭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편집이 있습니다. 편집 그룹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 기능이 있죠. 자, 이 기능을 활용하시고요.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현재 소트하기 위한, 즉 데이터 정렬은 이 사용자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또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안에, 목록 안에 마우스 셀 포인터를 위치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하실 때에는 정렬 및 필터로 가셔서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오름 차순 정렬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범위의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셀 포인터를 데이터 안에 위치시키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일반적인 뭐 이름 순으로 정렬 및 필터,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면 되겠죠. 조건은요, 이름 안에 셀 포인트를 위치시키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오름차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가나다 순으로 오름차순화 되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부서별 예를 들어서 뭐 내림차순으로 하겠다. 텍스트 내림차순. 그럼 역시 이응 다음에 시옷 이렇게 됐죠. 기역순으로 그죠? 역순으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실업급여 기준으로 데이터 오름차순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서트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한 개의 기준으로, 한 개의 필드 기준으로 서트 하실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두 개 이상을 가지고 뭐 정렬을 할 때에는 여기서 사용자 지정 정렬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정렬. 자, 이렇게 하면 목록으로 자동으로 읽어주죠.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보시면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가 체크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크가 되었을 때에는 제일 위에 타이틀이 빠졌죠. 근데 이것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목록까지도 함께 소트를 시켜버린다는 것. 따라서 여기가 체크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정렬 기준을 실업급여 기준 할 것인지라고 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일단은 뭐 부서별로 해보겠습니다. 자, 부서별 셀값 기준 또는 뭐 색깔 기준도 있죠, 그죠? 셀값 기준 오름차순으로 일단 부서 오름차순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추가 이제 금액 순으로 한번 서트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기본급 기준 보통은 금액이 많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내림차순을 많이 쓰겠죠. 역시 기준 추가 그 다음에 같은 기본급인 경우는 그 다음에는 급여액 기준 한번 해볼까요? 급여액 기준 셀 값으로 역시 뭐 내림차순 계속 추가하셔도 되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부서 정렬 기준은 필요 없다 하면은 여기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준 삭제. 이렇게 해서 두 개 기준으로만 기본급과 급여 기준으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급 내림차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급여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동시에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로 가셔서요. 자, 이번에는 정렬 기준을 삭제를
하고요. 다시 기준 추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하는데 이번에는 오름내림이 아니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새로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하나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록 항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 이 삼손전자라고 하는 곳에요. 뭐 사원부터 해서요. 자, 이렇게 사원, 그 다음에 대리, 과장, 차장, 그 다음에 뭐 부장, 이사, 상무, 네, 전무, 그다음에 사장, 회장 순으로 내가 지금 현재 설정한 기준대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하나 추가가 되었죠. 그러면은 이 순으로 내가 서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확인. 확인해 보시면 네, 사원, 대리, 과장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네, 부장까지 이렇게 소트가 쫙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부분 합에 관한 기능을 살펴보실게요. 부분합은 이 특정 필드, 즉 열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이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것으로 요약할 때 사용합니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룹화 기준이 되는 특정 필드가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셀 포인트는요. 이 데이터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부서별 기준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현재 소트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한번 진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데이터 탭에요.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오른쪽에 개요가 있죠. 개요 그룹의 부분 합이 있습니다. 자, 부분 합 클릭. 현재 자 부서별 평균 현재 부서별 평균 급여액과 실업급여 기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을 표시해달라. 제일 아래쪽에 전체 요약을 표시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자, 잘 한번 결과를 보시면은요. 강태우 개발평균, 기획평균, 인사평균 뭐 쭉 이러는 데인데 데이터가 한 개씩 나왔죠. 또 이렇게 막 기획, 영업, 인사 반복되고 있죠. 뭔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반환값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정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분합 기존에 했던 것을 모두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제거. 그러면 원래 값으로 돌아오죠. 다시 그러면 부서에서 우리가 소트 정렬을 시켜두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해보셨죠? 자, 홈 탭에 그죠? 보시면 정렬 그래서 오름차순 부서별로 이렇게 정렬을 시키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시 데이터 부분합 부분이 다 체크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개발 평균 이렇게 되죠. 개발 평균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매 평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서별 전체 평균값까지도 제일 아래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한 개씩 제거가 되죠. 네. 그래서 1번을 클릭해 보세요. 자, 1번 윤곽 기호를 클릭해 보시면 전체 평균만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뭐 2번, 물론 여기서 플러스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자, 2번 윤곽기호를 누르시면 또 요약형으로 제시가 되죠. 그 다음에 3번을 클릭하시면 이제 전체 데이터 값을 다 반환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중첩 부분합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제 윤곽기호에서 하위 수준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었죠.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 단추를 활용해서요. 이제는 특정 예를 들어서 부서별 급여액과 실급여의 평균 및 부서 내의 그 직급별 합계까지도 요약하는, 즉 중첩 부분합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미 구해진 그 결과 안에서 다시 분류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부분합, 이번에는 뭐 직급이라고 했죠. 직급별 해봅시다. 직급별 합계를 봅니다. 이런 합계를 보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서 그룹 내에서 다시 급여과 실업급여 기준만 확인. 자, 그러면 보시면 부장, 대리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구매부서에서는요, 차장, 과장, 대리 이런 식으로 다시 분류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섞어서 중첩 부분합까지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이 부분합의 확장형으로서요. 데이터를 요약하기 위해 여러 번의 정렬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데이터가 너무 복잡해서 이 부분합을 구하기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합니다. 피벗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중심축을 의미하듯이 테이블의 그 행과 열 기준으로 이 복잡한 데이터를 하나 요약된 표로 생성할 때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먼저 피벗 테이블 예제라고 되는 시트를 먼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셀 포인터를요, 역시 데이터 범위 내에 이렇게 위치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자, 찾아가 보실게요. 자, 삽입 보시면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자, 피벗 테이블. 그러면 자동으로 이미 셀 포인터를 위치시켰기 때문에 표 또는 범위를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 물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를 하면 새로 아래쪽 워크시트가 앞쪽에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에 할게요. 위치 클릭을 하시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피벗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되었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요, 이렇게 될 때 옆으로 당기시거나 혹은 또 이렇게 뭐 전체를 다 이동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현재 과목명, 학기, 수강 인원 이렇게 돼 있죠. 옆에 사라져 버렸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쪽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생성됩니다. 자, 과목명, 학기, 수강 인원, 이 아래 영역 사이에 필드를 끌어놓으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목, 학기, 수강 인원을 그냥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현재 행으로 들어가졌죠. 다시 한번 학기를 클릭해 보세요. 네, 이제 행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학기를 예를 들어서 뭐 열로 이렇게 옮기고 싶으면 들어가서 그냥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행에 지금 보시면 레이블을 클릭해 보세요. 행 레이블에 경영자료 분석, 경영학 원론 등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학기별 수강 인원이다 라고 했을 때 수강 인원을 이번에는 그냥 드래그해서요, 시그마 값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가 다 보여지죠. 그래서 열 레이블에 자 보시면 1학기, 2학기 물론 필요한 것만 이렇게 1학기만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겠죠.
다시 전체를 다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예, 클릭을 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합계 인원을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걸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예, 값 필드 설정이 있습니다. 값 필드 설정을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 뭐 개수, 평균, 최대 뭐 등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 그래서 합계가 아니고 나는 평균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바꾸시면 되겠죠. 평균 그러면 네, 자동으로 바꾸어집니다. 자 이제 다시 피벗 테이블로 돌아가서요. 기존의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방법의 피벗 테이블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필요한 것이 역시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었죠. 역시 범위는 이미 다 자동으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워크시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새 워크시트 확인. 그러면 바로 앞에 시트라고 하나 새로 만들어졌죠. 자,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예, 삼각형 작업창 옵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동, 크기, 뭐 닫기 등이 있죠. 여기서 닫기 하셔도 되고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드 머리글 표시라고 있죠. 그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필드 목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4번을 예, 드래그해서 예를 들어서 행으로 옮겼어요. 근데 내가 이게 불필요하다 싶으면 여기서 다시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본 예제에서는 일단 그 행에 네, 직급을 옮기겠습니다. 행에 직급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시고요. 그리고 열 부분이죠. 네, 열에는 성별을 옮기겠습니다. 성별. 그 다음에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가 실급여액을 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급여액 아래쪽에 있네 그죠? 네. 실급여액을 시그마 값으로 그 다음에 네. 부서도 함께 볼까요? 네, 부서 직급 그 다음에 성별도 현재 자 열로 옮겨진 것을 다시 예, 뭐 한번 행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 배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구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성별은 열로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부서를 네, 필터로 옮기겠습니다. 부서를 필터로 옮기시면 이렇게 됐죠. 상단에 보시면 이게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서를 클릭해 보시면요. 자, 필터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결과값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개발 부서만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나와지죠. 네, 필터를 모두에 확인 이렇게 다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 실급여액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옵션 기능이 뜨죠. 네, 그래서 이 옵션 값에서 이제 평균을 한번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값 필더 설정을 클릭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합계 실급여액 되고 값 요약 기준과 값 표시 형식이 있죠. 자 표시 형식 일단 클릭해 보세요. 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겠죠. 네, 먼저 요약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바꿔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균으로 바꾸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자, 표시 형식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예, 여러 가지 옵션 기능들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현재 데이터 값들이 보시면 네, 단위가 안 찍혀 있죠. 예, 콤마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들이 이 통화 형식으로 볼게요. 자, 통화 형식으로 셀 서식을 설정을 하고요. 네, 확인하시면 되겠죠. 확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네,
통화 단위, 원 단위가 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이 작성된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이제 기본급과 상여금 필드를 한번 추가하는 것을 해볼게요. 지금은 부서별, 그 다음에 직급별, 그 다음에 실급여액이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기본급과 상여금 필드를 추가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기본급과 상여금, 기본급과 상여금을 시그마 값으로 돌려볼게요.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금 돌리고요.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계로 만들어졌죠. 지금 자동으로 설정된 값을 한번 보시면 남, 여,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전체 합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어떤 것은 원화 표시가 되어 있고 그죠. 또 새로 추가한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죠. 먼저 기본급을요. 값 필드 설정을 역시 평균값으로 표시 형식은요. 앞서 통화 형식으로 바꿔주었죠. 자, 확인. 역시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상여금도 값 필드를 평균으로 표시 형식을 통화 값으로 확인하시기 전에 보시면은요. 현재 상여금만 통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죠? 현재 합계로 되어 있죠. 그것을 이처럼 평균값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죠. 자, 확인. 습니까? 그 다음에 합계가 현재 여기 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도 이 행으로 돌리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을 드래그해서 그냥 행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표값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이 구하려는 결과는 알고 있지만 이 해당 결과를 얻기 위한 입력해야 될 값을 모르는 경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기본급 300만원은 수치값으로 입력되어 있죠. 자, 수치값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을 적정하게 책정을 했고, 물론 여기 이제 비율로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급여액은요. 두 개를 더한 거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차감을 시켜서 실제 급여액은 이렇게 F2를 눌러보시면 수식으로 계산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싶은 것은 이 실급여액을 예로서 320만 원을 지급하고 싶을 때에 기본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럴 경우에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으며 주의해야 될 사항 두 가지는요. 실급여액은 실제로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본급은 수치로 숫자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본 메뉴에 데이터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분석을 클릭해 보시면 시나리오 관리자,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등이 있죠. 자, 먼저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요. 보시면 실급여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실급여액이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값이 자동으로 B8로 책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F4를 눌러서 절대 함수화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찾는 값은요. 320만원이죠. 320만원. 32000.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값을 바꿀 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은 뭐겠습니까? 바로 기본급이죠. 기본급을 설정해 주시면 확인.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기본급을 314만 원으로 책정해야 실제 급여액을 320만 원으로 맞출 수 있다고 하는 뜻이죠. 자, 여기서 다시 취소를 해볼게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셀을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위치를 시키신 상황에 예를 들어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이렇게 셀의 위치가 여기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실제 급여액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찾는 값을 예를 들어서 뭐 330만 원으로 해볼까요? 330만 원 했을 때 바꿀 값,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을 바꾸고 싶다, 뭐 이렇게 뭐 하셔도 되긴 되겠죠. 물론 근데 상여금은 지금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했죠. 자, 해보겠습니다. 에러 생기죠. 셀에 값이 있어야 된다 했죠. 따라서 이건요, 기본급으로 하셔야,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꾸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최종 매출액 목표를 책정했을 때에 판매량을 몇 개로 목표로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동일한 데이터로 시나리오를 이번에는 해볼게요. 자,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상황에 따라 조건을 변화시켜야 될 때가 있겠죠. 단순히 이 목표값과 같이 한 개의 어떤 목표값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그때 이 결과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예측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입력 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목표값을 찾기 힘들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이런 결과값을 비교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자, 먼저 동일하게요. 데이터 탭에서요. 가상 분석이었죠.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자, 그러면 이러한 시나리오 관리자 지금 현재 설정된 것이 없죠. 그래서 추가를 먼저 하십니다. 지금 시나리오의 목표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각각 1% 상향시켰을 때에 실업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이름은 먼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1% 포인트 증가로 잡을게요. 그다음에 변경할 셀은 뭐겠습니까? 이 지금 비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인접하지 않은 경우는 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인접해 있으니까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혹시 이렇게 바로 반응이 없을 때는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0.5로 바꿔야 되겠죠. 0.5. 그다음에 여기도 0.5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확인.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2% 즉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2%겠죠. 2% 포인트로 증가. 변경 셀은 역시 동일하겠죠. 이렇게요. 확인. 이번에는 바로 수치로 바꿔버릴까요? 6.23이 되겠죠. 23%. 그다음에요. 두 번째 값은 6.92가 되겠네요. 6.92%로 확인. 자, 그러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값과 원래의 값을 이제 우리가 요약 변경을 해보겠죠. 요약해서 실제로 비교해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약. 그러면 실제 바꿀 셀
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확인 하시면 새로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셀이 하나 추가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원래 4.23%일 때에 자, 실급여액이 300여만 원에서 298만, 그 다음에 291만 8천 원 등으로 이렇게 상호 비교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의 장점입니다. 다음은 해찾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찾기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이 목표 셀의 최저값, 즉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여러 입력값을 상호 비교를 하고 변경하면서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건데요. 이 해찾기는 목표값 찾기와 유사합니다만 이 다수의 조건을 수용하면서도 어떤 최적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구성 항목을 한번 보실게요. 판매 가격을 65만원 으로 했을 때에 연간 판매량 수가 현재 이 수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물론 이 수식은 기업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전제이고요. 최종적인 그 순이익을 보시면 물론 총 비용을 뺀, 즉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일 겁니다. 비용 항목을 보시면은 뭐 부품, 조립, 그 다음에 생산 고정 비용 등이 있겠죠. 그리고 과거 기준 한 14% 정도의 영업 비용 비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고정 비용은 약 2억 5천, 생산 비용은 위에 수식에 의해서 연간 판매량 대비해서 그 다음에 비용 항목 대비 약 3억 9천 정도네요. 그 다음에 영업 비용 등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총 비용을 7억 7천6백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순이익은 1억 9천8백오십만 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판매 가격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서 그 다음에 50만 원 단위로 해서 총 100만 원으로까지 이 변화를 추구해 보았을 때에 이 순이익의 변동 폭을 우리가 미리 좀 해찾기로 예측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의 제일 우측에 보시면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 분석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찾기가 이 세팅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파일에 옵션이었죠. 옵션에 추가 기능 보시면 이동 여기에 해찾기 추가 기능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바로 인스톨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해보시면 데이터 탭의 분석에 해찾기를 먼저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이 있죠. 자, 제일 처음 이제 목표 설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목표 설정으로 잡아야 될 항목이 뭡니까? 총 순이익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C13이네, 그죠? C13으로 입력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기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셀 변경할 항목은요. 수익 항목에 이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판매 가격을 여기서 보셨다시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까지 변화시켰을 때에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 조건에 종속이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를 하십니다. 추가를 눌러보시면요. 조건이 뜨죠. 자, 셀 참조의 내용이 역시 C2가 되겠죠. C2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 제일 처음에는 일단 크거나 같은 걸 해볼까요? 크거나 같다. 즉 제한 조건은 뭡니까? 이제 30만원 기준했죠.
300, 000으로 추가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셀 참조는 가격으로 판매 가격이 뭐보다 작은 100만원보다 작은 거죠. 100만원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찾기. 그러면 해찾기 해를 일단 보존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순이익이 2억 8,200여만원으로 수정이 반영이 되었죠. 즉, 이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판매 가격은요, 55만 1,000원 정도로 책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 연간 총 2,488대를 판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지죠. 이때의 순이익은요, 약 2억 8,200여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그 수요 함수를 모를 경우에 연간 앞서 1,500대였죠. 1,500대보다 약 900여 대 더 많이 판매함에 따라서 순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표를 이용해서 가격 변동, 이 폭에 따른 또는 판매량을 다르게 했을 때에 실제 이 순이익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지 하나의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이 데이터 표는 입력값의 그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를요, 표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바로 나타내주는 민감도 분석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마이폰 제품 생산 순이익 표가 있는데요. 마이폰을 출시하기에 앞서서 시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대당 약 65만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현재 1,500대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반 비용을 다 공제를 해서 순이익이 약 1억 9,800만원 정도로 책정이 현재 되었다라고 전제를 하시고요. 먼저 판매량을 보시면 500대에서 200대씩 증가시켜서 총 2,500대까지를 목표로 했죠. 판매 가격은요,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변화된 데이터를 미리 입력을 시켜뒀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요, 데이터 리본 메뉴의 가상 분석 클릭,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입력 셀과 열입력 셀이 입력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기 전에 범위 지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그냥 진행을 하시면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요. 다시 취소를 하시고요. 제일 먼저 F3이네, 그죠? F3에서부터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M14셀까지죠. 이렇게 셀 범위를 지정한 후에 데이터에 이번에 가상 분석 그룹에서요. 가상 데이터 표를 클릭하시면은 행입력 셀이 표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C2 자 보시면 결국 판매 가격이죠. 현재 판매 가격이 65만원을 기준으로 표가 작성되어 있죠. 그래서 C2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열 입력란에는 C3입니다. 즉 연간 판매 양이죠. 자, 이거 행열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좀 잘 구분을 좀 하시고요. 네. 지금 클릭을 잘못했네, 그죠? 행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열을 이제 판매량으로 하셔야 되겠죠. 판매량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C2와 결국은 C3에 각각 대입되어 가지고
F3에서부터 이렇게 쭉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냥 클릭을 하시면 에러가 생길 건데요. 해볼까요? 네, 전혀 뭐 이상한 값들이 반환이 되죠. 전체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한 곳에서 지금 현재 F3의 값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현재 알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F3 부분에 수익 내역 있죠. 네, 얘를 먼저 넣은 이 값을 가져오라라고 먼저 입력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다시 전체 범위를 읽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거꾸로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60만원, 65만원 기준에서 그죠? 65만원 기준 약 얼마입니까? 900 이상, 900대 이상을 판매를 하게 되면 예, 순이익이 생기는 걸로 전환이 되죠. 현재 값 1억 9,850만원 보시면 이렇게 되죠. 65만원 기준 약 1,500대 판매했을 때 결국은 이 값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도표에서 언급이 되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기능 등을 해착기를 할 경우 이렇게 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데이터 값을 삭제하려고 하면 딜리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데이터표 일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죠. 네. 그래서 전체 값을 이렇게 딜리트 하시면은 새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복습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 입력, 가격, 이제 판매 가격으로 입력시켜 놨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자, 확인하면 역시나 에러 생기겠죠? 네, 왜요? 범위 설정 안 했죠. 그죠? 자,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시 해찾기로 넘어가 보실게요. 해찾기 셀로 가셔서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판매 가격에 따라서 순이익의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역시 데이터 표를 활용할 건데요. 자, 여기에 값은 C 13을 가져왔죠. 네. 그 다음에요. 범위를 쭉 이렇게 읽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이번에 행은 입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열 기준, 즉 판매 가격 기준해서 순이익의 변화 추이만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요. 자, 확인.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이 최소 40만원 이상이죠. 그래서 40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까지 기준을 하면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지죠.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표나 해착기, 여기는 시나리오, 목표값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유익하게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